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예측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사실 뭐 여러분 예측 분석 뭐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가 그냥 빅데이터 분석이고요. 뭐 뭐 저기 그 머신러닝 이런 거 다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뭐 딥러닝, 머신러닝을 이제 구분하는 또 다른 이제 뭐 범주들이 있기는 한데 뭐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뭐 예측 분석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측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뭐 기업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들, NPO, Non-Profit Organization, 그다음에 뭐 정부 부분에서도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통계학이라든가 응용 통계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안다는 것이 아마 이제 지금은 과도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목적이죠. 이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더 맞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니드가 있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그 데이터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뭐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좀 뭔가 갖춰지고 데이터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혹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뭔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축적이 되면 아, 그 인력 채용의 범위가 스펙트럼이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데이터 사이언스만 아는 사람을 선호한다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선 데이터 사이언스 플러스 썸띵이 되겠죠. 아니면 썸띵 플러스 데이터 사이언스의 개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라든가 경영학을 기본적으로 알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사람들을 선호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이제 뭐 저는 바람은 많은 학생들이 그 매니지먼트 레벨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뭐 하는 건 당연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매니지먼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뭐 부장 이상은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단순히 뭔가를 직접 코딩을 하거나 뭔가 직접 관계를 찾아내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런 포지션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업무의 방향이라든가 이제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이라든가 최근에 경쟁 기업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어,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업무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현업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매니지먼트 레벨이라든가 혹은 적어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매니저가 됐을 땐 또 다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밸런스를 좀 갖춘 그런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를 위해서 다양한 이제 모델링 기법을 여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매출액이라든가 마켓시어는 기본적으로 뭐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모여 있겠죠. 그걸 우리가 하나의 마켓이라고 부르는데 그 마켓에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특정 어떤 한 기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마켓시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에 뭐 지점을 개설하면 좋을까, 리테일 사이트를 결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투자의 기회를 모색하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컨슈머 세그먼트를 규명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20대 어떤 여성들을 고객으로 타겟할 것인지
혹은 뭐 10대 청소년들을 우리가 타겟으로 할 것인지 이런 이제 소비자 계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 이거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잘 보지는 않는데요. 컨슈머 세그먼트를 이제 아이덴티파이하는 그런 문제들 어떤 계층을 타겟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타겟 마켓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제 어떤 시장을 공략할 것인지 그런 시장을 공략할 시장을 찾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로운 제품이 만약에 출시가 되었을 때 이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미칠 어떤 긍정적인 효과, 포텐셜들을 우리가 한번 측정해 볼 수 있겠죠. 뭐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Z 플립 같은 거라든가 삼성의 혹은 뭐 갤럭시 S20 이런 제품들이 새롭게 출시되었을 때 자,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단순히 분석하는 것보다는 자, 이러한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가 됐을 때 어디에 어떤 영향이 발생할지 이제 이런 걸 규명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분석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지를 이제 찾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면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햄버거 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새로운 버거가 출시가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새로운 버거를 구매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판매하던 다른 제품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존의 제품들과 관련된 이제 리스크도 우리가 한번 측정해 볼 수 있겠죠. 매출액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새로운 제품 출시로 인해서 매출액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이제 그로 인해서 다양한 의사결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 전에 혹은 2년 전에 출시가 되었던 다른 제품군들이 있을 텐데요. 다른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생산 공정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매해마다 얼마나 많은 이제 기존 제품들이죠.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을 얼마만큼 생산량을 얼마만큼 줄일 것인지 감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혹은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라인도 투입이 되니까요. 생산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재배치할 것인지 리얼로케이션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네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다 보지는 않을 것이고요. 시간이 되면 가급적 뭐 하나씩 정도. 근데 이 중에는 매우 어려운 주제들도 있어서 우리 교재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챕터들 중에 비교적 이론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에서 혹은 경영학 마케팅에서 혹은 뭐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뭐 재무 관점에서 뭐 혹은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전공 분야 뭐 마케팅 사이언스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케팅 전공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 이론들을 조금씩 이용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뭐 마케팅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는 뭐 경제학에서 계량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비교적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선정을 해서 이번 학기 중간까지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분석에서는 이제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론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learning by doing으로 여러 뭐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찾아내는 그런 접근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